먼저 간단하게 리스크를 보고 갈게요. 현재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성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요. 25년 2분기 발표된 자료를 보면 390만 달러 정도의 현금이 있어요. 근데 분기 적자가 860만 달러 정도 나오죠. 당장 이번 3분기를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고 미국 국방부인 DOD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죠. 소액이지만 미국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캐피탈에서 2천만 달러의 장비 리스 형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2,200만 달러의 돈인데 이 돈들로 시설 확장을 하고요. 아마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는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한 번 더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마지막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EO가 유증을 잘 하진 않았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유증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적정 주가 책정을 위해서 먼저 기술력 비교를 보고 갈게요. 이 기술력 비교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RX 시리즈와 히토류 니켈 시장 간략하게 알아보기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을 주로 정리를 했고 최근 인터뷰 내용도 참고를 했습니다. 인터뷰 출처는 제가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한글 번역이 잘 되어서 충분히 한글 자막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이 영상에서 다룰 거지만 못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히토류 재련 시장에서 주류 기술은 용매 추출법이에요. 히토류 재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하고 미국의 히토류 재련 회사인 MP 머티리얼즈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이 기술은 과거 1960년대부터 쓰던 기술인데요. 과거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기술이에요. 문제는 MP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실패한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이제는 중국과 똑같은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MP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재련 시장에 적용한 RX이 있죠.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술이에요. 이것을 재련 시장에 적용한 거예요. 환경 오염 문제부터 짚고 가면요.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히토류 재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매 추출법이란 게 엄청난 환경 오염 문제를 가져와요. BBC에서도 다룬 것이 있지만 용매 추출법을 사용해서 히토류 재련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오염으로 황폐화가 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련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중국이 재련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X의 크로마토그래피 공장은 이미 아이들 실내 운동장 그리고 교회하고 같은 건물의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였었는데요. 한 달 만에 허가받았고 인디애나주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같은 건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폐수 등의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은 비용 효율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과학 쪽은 잘 알지 못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은 많은 노동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EO 말로는 분리 과정에 필요한 화학 물질조차 용매 추출법보다 적게 든다고 해요.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찾아서 보시면 기다란 용기에다가 필요한 화학 물질을 넣고 기다리면 과학적으로 분리해서 추출해주는 기술이에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기나 에너지가 들지도 않아요. 용매 추출법에 비해서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도 CEO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히토류 가격을 중국하고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고 심지어 하드드라이브 등의 재활용 히토류는 25에서 $35로 중국 가격보다 40% 싸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자국 히토류 회사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격 하한선을 두는 것을 하지 말자고도 말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고 싶다고요. 제가 재료 유연성과 지역 확장성은 9화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가면요. 재료 유연성을 보면 현재 업계 표준은 광물에서 추출하는 방식과 재활용 폐기물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광물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추출해낼 수 없고 재활용 폐기물을 추출해내는 공장에서 광물을 추출해낼 수 없어요. 다른 재료로 추출하고 싶다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해요. 하지만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재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에서 광물이든 재활용이든 모두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이든 히토류든 전부요. 지역 확장성을 보면요.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공장을 짓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큰 통을 칼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 놓으면 공장이 되다 보니까 간단해요. 소규모로도 지을 수 있고요. 크게도 지을 수 있고요. 어디든 지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용매 추출법은 공장을 크게 지어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광석을 가져올 때 광석의 무게는 대부분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지역에다가 크로마토그래피 공장을 짓게 되면 운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 추정을 해볼 건데요. 이 매출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보면 포스코로 추정이 됩니다. 26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계약이고요. 3억 달러의 계약입니다. 3억 달러가 1년 동안인지 5년 동안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5년 동안의 계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26년 포스코로의 매출 추정치는 3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해봤고요. 다음 계약은 회사를 밝히진 않았어요. 26년부터 3년 동안의 계약이고요. 26년에는 8천만 달러의 계약이고 향후 3년 동안 총 4억 달러의 계약입니다. 마진은 굉장히 높다고 밝혔는데 3억 달러의 매출 중 1억 4천만 달러가 현금 흐름으로 창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2026년 총 예상 매출은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 계약이 생길 수도 있고 공장이 늦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일부 자료들에선 26년 매출을 3억 3,400만 달러로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추정치는 이 정도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출 계약을 봤으니까 매출 계약대로 납품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충분한지도 봐야겠죠. 일단 마리온 공장은 26년 1월쯤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1년에 3,000톤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블스빌 공장은 1년에 250톤 생산이 가능하게 확장한다고 하네요. 톤으로 추정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계약이 가격으로 언급되었고 톤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대강 환산을 해보면요. 현재 히토류가 킬로그램당 60에서 8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히토류냐에 따라 다른데 네오디뮴으로 잡아볼게요. 인터뷰에서도 40% 할인된 가격이 25에서 35달러 정도 된다고 했으니 얼추 비슷합니다. 총 3,200톤으로 잡고 60달러를 곱해주면 약 2억 달러 정도가 나오네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내년에는 2억 달러 정도의 매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매출을 1억에서 2억 달러로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렉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산업의 초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혁신이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핸드폰을 소비하고 핸드폰에서 혁신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핸드폰 안의 히토류 그리고 그 히토류를 정제하는 초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혁신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아렉은 히토류 정제 과정 중에서도 완전히 초기 공정이에요. 도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이 사진은 최근 아렉에게 80톤의 하드드라이브가 배송된 사진인데요. 이 조각난 하드드라이브를 먼저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 파우더 형태로 갈아주는 슈레드 회사가 EMCO입니다. 아렉의 100% 자회사죠. 그럼 이 파우더를 가지고 히토류 산화물로 만듭니다. 이 히토류 산화물은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의 크로마토그래피 기술로 만들게 되죠.
아렉이 할 수 있는 이 공정은 히토류 금속을 만드는 단계도 아닌 그 전 단계인 히토류 산화물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정제 과정 중에서도 완전히 초기 공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프린시플 미네랄이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함께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린시플 미네랄이 히토류 산화물을 히토류 금속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해서 한 공장에서 히토류 금속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현재 순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정 주가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P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라이사이클이랑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라이사이클이 망했죠. 사실 아렉이 MP를 따라가기보다 MP가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력을 비교하면 저는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혁신 기술이 나오면 한동안 기존 기술과 공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존 기술은 망하겠죠. 서번트 익스트랙션 기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어찌 버틸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서번트 익스트랙션은 유지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가 현저하고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너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요. 매출을 둘을 비교해보면요. 현재 MP는 2억에서 3억 사이의 매출을 매년 올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미국 국방부와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손익분기점을 예상해보면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히토류를 110달러 최저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110달러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23년도 히토류 가격이 70달러일 때 영업이익이 거의 0%가 된 것을 감안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80에서 90달러 구간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시세가 60에서 80달러라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에 못 미칩니다. MP가 최근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MP는 매출이 커져도 적자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 판매하는 4억 달러 규모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추가 확장의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중국과 똑같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면 노동력의 차이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MP가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간다면 결국 크게 흔들리게 되겠죠. 정부의 지원으로 단기간은 버틸 수 있어도 시장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렉의 매출을 보면요. 내년에 1억에서 2억 달러 매출이 예상됩니다. 매년 큰 폭으로 매출 상승이 예상되고요. 물론 아직 숫자로 증빙이 되진 않았지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손익분기점은 25에서 35달러로 예상됩니다. 손익분기점이 MP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MP가 대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미국도 자국 내에서 이런 게임 체인저가 발생하면 MP에게 계속 돈을 퍼줄지 의구심이 들겠죠. 둘의 저평가 문제를 보면요. 둘 다 산업의 초기 공정입니다. 하지만 MP는 기존에 있던 기술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바이럴이 많이 됐어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아렉은 초기 공정인데다가 기술 또한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바이럴도 안 됐어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아렉의 가치가 MP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만 지나면 MP는 아렉에게 밀릴 테니까요. 석기로 어떻게 철기를 이기겠어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38배가 차이가 납니다. 기업 가치가 38배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이 갭 차이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가는 4달러인데요. 38배면 152달러입니다. 전 아렉이 당연히 MP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적정 주가라고 생각해요. 물론 20%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갭 차이는 역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는 이미 24년 12월에 아렉 주식의 비율대로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마크 젠슨의 말로는 상장 전에 5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상장을 하진 못할 것 같고 최소 2에서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화부터 제 포지션과 전략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 하반기에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추가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올해 팔 생각도 없어요. 올해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저번에 1.5달러쯤에 올렸어서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현재는 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4달러 정도 되고 수익인 상태입니다.